사회 1단원 15차시 국민주권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지금 15차시는 1단원에서 소주제 세 번째의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 국가기관,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의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그래서 이 단원, 이 소단원 전체가 배우는 것은 요 원리하고 국가기관의 역할 이 두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 요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정치의 원리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정리를 해왔는데 여러분 보면은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이라는 것은 실제로 펼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국민 주권의 원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거예요. 15차 시에 배울 거. 주권이 누구에게 원리인가. 그 다음에 입헌주의의 원리. 입헌주의라는 것은 헌법이 제정되어 법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대의제의 원리. 대의제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한다는 뜻이고요. 권력 분립의 원리는 우리가 여기 국가기관의 역할에서 배울 건데 이 권력을 한 군데다 놓으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여러 곳에다 이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원리. 지방자치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분리되어서 그렇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지방에서 해야 될 것과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용어가 좀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근데 초등에서 해야 될 거는 국민 주권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 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요 두 가지를 주로 배우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통합해서 우리가 넣어주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어렵지만 일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는 뭐냐면 국가기관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건데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으로 나누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곳,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곳, 그리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세 군데로 나누어 놓은 것은 한 사람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권력 자체를 나누어 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너무나 커다란 권력이 되고 이것은 다시 독재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있는 국민 주권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란 건 뭐냐면 주인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주인되는 권리.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인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독재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많은 피를 흘린 결과물로서 지금의 국민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 이야기를 발견했다.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년 치러진 제-몇 대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땡땡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은 땡땡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투표를 말렸지만 땡땡씨는 끝내 투표에 찾았다. 땡땡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제외자 국민 투표라 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의 동포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까닭은 투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무면서 그리고 국민의 민주시민의 권리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투쟁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뒤 보면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국민이 뭐라고요?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주권이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우리 주권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음을, 헌법에는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고 한 노력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우리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의 선배들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하고 있다. 이게 보면 서로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분립에 대한 겁니다. 뭐라고요? 권력 분립. 한 곳에서 권력을 독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자.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권이 없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이 되어서 독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53초 교과서로.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1972년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 반대 일어났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3번 이상 대통령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도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에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 그때 대통령은 박정희를 말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9차례 내렸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해서 제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법률은 다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긴급 조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법률보다 낮은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9차례 내려가지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권을 침범하는 그런 조치를 9번이나 했습니다.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이게 헌법에 언론과 집회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조치로서 이렇게 됐죠. 자, 또한 정부를 비판한 사람은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10년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거 법률에 맞는지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헌법재판입니다.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위반 제1호는 2013년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정말 이 문장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권리는 곧 의무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단단히 하고 있다면 나의 권리도 무엇인지 단단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가질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5차 시 국민주권의 의미를 알아봅시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